감삼농악단이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평안과 건강, 다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14일 제301회 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초등영어 방학캠프 수료식을 2월 13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가졌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7일 달서 선사관 내 1층 전시관과 2층 체험관 일부를 디지털화한 달서 디지털 선사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 의회 윤권근 의원은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구시의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달성군 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6일 농협달성유통센터에서 제11 12대 회장단 2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박종길 의원과 임미연 의원, 김정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에서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2024년 달천예술창작 공간 제4기 입주 작가 6인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경이설 비올라 독주회가 오는 20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2월 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감상농악단이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평안과 건강, 다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신밟기는 음력 종초에 풍물패드를 선두로 소고패와 양반, 하동, 포수, 머슴과 탈을 쓴 각시 등이 집집마다의 지신을 밟으면서 지신풀이 가사를 칭하며 춤과 익살, 제주를 연희하는 것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장 및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입니다. 14일 오전 9시 푸른방송 아트홀에 모인 감상농악단 단원들은 장구와 북, 깽가리를 신명나게 두드리며 농기를 앞세우고 지신밟기에 나섰습니다. 행사는 먼저 푸른방송 조광래 회장의 자택을 방문하여 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원 덕담을 시작으로 고해산 조경재 회장님의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해상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감상농악단은 푸른방송으로 자리를 옮겨 사장실에 마련된 고사장 앞에서 축원 덕담을 풀고 사무실과 방송실 그리고 아트홀을 돌며 푸른방송의 번창과 무사고 그리고 지역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농악단 올해 지신밟기 잘하고 우리 회원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행복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특히 우리 푸른 방송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우리 풍물단들 늘 웃는 하루하루가 되고 좋은 한 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올해 우리 농악단하고 푸른 방송국 대박 나고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푸른 방송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풍물단 화목하게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푸른 방송 모두 직원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해산 동맹의 선생님의 뜻이 동네 화합 차원이니까 저도 앞으로 동네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감상농악단은 음력 1월 지신밟기 행사를 시작으로 정월 대보름 공연, 감세미 민속문화축제와 벚꽃놀이 공연, 어버이날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단합대회, 인근 지역의 경로잔치 등도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14일 제301회 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개최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철 달서구 의장의 개회서 후 6명의 달서구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창근 의원이
달서구 국민운동장 조성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장호섭 의원이 진천동, 유천동 지역의 공동요가 나눔터 설립 주장을, 정순옥 의원이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 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박완규 의원이 월성동 지하철 개통 필요성 제안을, 김장관 의원이 달서구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방안 제안을, 이영빈 의원이 장난감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후 제301회 달서구 의회 회기 결정의 건, 임미연 의원의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해철 의장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 후 회의를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 개의하여 안건 처리 및 부정 질문이 있은 후 폐회할 예정입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초등 영어 방학 캠프 수료식을 2월 13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수료식에는 지난 4주간 캠프에 참가한 학생 50명과 가족들, 재단 이사장, 군의원 및 캠프 관계자들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수료식은 학생들의 신나는 사전 공연으로 시작되어 수료증 수여, 내빈경 여사, 필리핀 활동 영상, 학생 대표의 영어 스피치,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캠프에 참가한 50여 명의 학생 모두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수료식 참석자들은 지난 한 달간 필리핀에서의 연수 체험을 기록 영상으로 시청하고, 대표로 선발된 2명의 학생은 캠프 참여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유창하게 영어로 발표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진 학생들의 댄스 축하 공연은 수료식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수료식에 참가한 학부모 이모 씨는 한 달 동안 가족을 떠나 많은 게 낯설고 무서웠을 텐데 아이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와서 너무 대견하다며, 캠프가 아이의 영어 실력뿐 아니라 사회성, 독립심도 키워준 것 같아 너무 좋고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7일 달서 선사관 내 1층 전시관과 2층 체험관 일부를 디지털화한 달서 디지털 선사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달서 디지털 선사관은 2023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사업에 선정돼 달서구에서 발견된 유물 유적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접목하여 총 사업비 7억 원으로 몰입 공간, 지식 공간, 체험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1층 전시관 입구 몰입 공간은 달서구에서 발견된 유물 가치에 아나몰픽 디지털 기술을 입혀 5종의 콘텐츠를 표현한 미디어홀과 1층 전시관 출구 지식 공간에서는 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된 달서구의 유물 유적 20종을 올레드, 홀로그램 기법으로 재현했습니다. 선사관 2층 체험 공간에서는 제너레이티브 아트라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선사 다시 깨어나다, 디지털 선사, 유물의 발견, 도심 속 선사인이 살아있다, 선사 스케치라는 총 5종의 콘텐츠가 상영되며 관람객 재방문을 위해 콘텐츠는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비수도권 최초 2022 스마트 도시 인증, 2023 스마트 도시 분야 대한민국 도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구나 디지털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속 디지털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인재들이 선택하는 도시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구시의 물 절약 및 절수 설비 정책 적극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화장실 절수기 설치 조사 용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내 공공기관 화장실 702개소 중 53%에 달하는 656개소와 25,484개의 세면기 변기 설비 중 89%에 이르는 22,775개 설비, 절수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2023년 서강대학교의 사례에 따르면 약 7,200만 원의 예산으로 3천여 개의 설비를 교체한 결과 월 평균 물 사용량이 설치 전 대비 23% 감소하여 4개월 만에 약 7,600만 원의 상수도 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내 주원 초등학교의 경우 물 사용량이 약 30% 감소되어 23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추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약 80% 수준이며 연간 약 472억 원의 비용을 대구시 재정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통해 물 사용량과 생산 비용의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매년 대구시가 절약하는 예산이 약 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절수 설비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대구시는 89%가 설치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50년 되면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이 1위로 바뀐다는 전문가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수 설비에 의무를 하면 결과치는 약 20-30%가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거는 인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구시 물전략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이 물전략 정책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향후 대구시청 및 보건청 등 행정기관과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기관이 물전략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사회가 물전략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달성군 민간어린이집 변합회는 지난 6일 농협달성유통센터 대강당에서 달성군 민간어린이집 변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하여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 지역보육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장 이취임식, 감사장 전달, 신임 연합회 임원 소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차경미 이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하여 지난 3년간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을 역임하며 도움을 준 많은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어린이집 원장으로 돌아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노혜정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배 보육인들의 발자취에 더해 보육환경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곡일동, 이곡이동, 신당동 출신 박종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에 최종 보고회를 가진 달서구의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서 본 의원은 정책개발 연구를 하며 달서구의 위탁 관련 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위탁 사무와 관련한 다수의 조례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위탁 관련 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달서구 민간위탁 사무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달서구의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부실로 인한 행정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혈세 낭비 없는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탁은 민간위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위탁, 관리위탁 등의 용어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위탁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겠습니다. 행정사무위탁 제도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달서구 또한 예산 부담으로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의 증가로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위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탁이 늘어남에도 우리 구에는 민간에게 위탁 줄 때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 즉 구청장의 책임이 수탁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 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 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 법적 지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합법성이 담보돼야 하면 두말 나위가 없습니다. 이에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서는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기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의 위탁사무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속한 시일에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정비입니다. 민간위탁에만 국한된 현행 달서구 민간위탁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등도 포함한 위탁 통합조례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의 주제의 일부였던 위탁조례는 의회가 솔선하여서 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현행 위탁 관련 조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수탁 계약서의 정비입니다. 연구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달서구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과 대행, 용역, 지정이, 조례 규칙, 계약서 등에 혼재하여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탁 계약서의 매뉴얼과 위탁 사무별 표준 계약서도 정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정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달서구에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법적, 합리적 재정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을 따르고 반드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달서구 위탁행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입안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바른 패티켓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배설물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공원 등에서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반려견 배변 봉투함 확대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6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552만으로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가구의 82.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평균 주중 58분, 주말 1시간 23분의 운동, 산책 등 실외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출 시 반려가구의 86.9%가 배변 처리 도구와 목줄을 챙긴다고 답하였습니다. 비반려가구의 경우 주변에 패티켓을 잘 지킨다는 설문에는 17.1%만이 동의를 하였고 공공장소에서 미수고 방치된 배설물을 가장 큰 불편과 우려사항으로 나타냈으며 이로 인한 악취와 위생상의 문제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변 봉투함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랄 때 공원이나 산책로에 이런 배변 봉투가 비치되어 있다면 반려견이랑 산책할 때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올바른 패티켓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견 배변 봉투함 설치를 제안하는 5분 발언에 이어 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배변 봉투함 등 반려동물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이 자주 찾는 월강 수변공원에
달서구 최초 반려견 배변 봉투함과 대구 지역 최초 반려견 소변봉을 시범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월강 수변공원에 설치한 반려견 배변 봉투함 옆에서 가을 수변공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달서구에는 반려견 배변 봉투함과 소변봉이 각 1개씩만 시범 설치되어 있을 뿐 주민 호응과 추가 설치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도 정책도 발견되지 못한 채 답보되고 있습니다. 53만의 인구의 달서구는 현재 반려동물 등록만 33,290두이며 최근 3년간 매년 2,100건 이상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글에서 배변 봉투함만 입력해도 서울 노원구, 강서구, 종로구, 광진구, 시흥시, 파주시, 경남 사천시 등 배변 봉투함 설치 및 확대 관련 기사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까지 반려견 음수대와 배변 봉투함을 각각 15개소에 설치를 하였으며 경기도 안산시는 설치된 28곳의 배변 봉투함 및 지도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작년 근린공원 4곳에 이어 올해 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 20곳에 추가 설치를 하였고 배변 봉투함 장소를 강서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계획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1년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 친환경 반려견 공중 소변기를 5개소에 시범 설치하였으며 소변기 내부에는 활성탄, 모래, 자갈 등으로 만든 친환경 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현재 반려견 놀이터, 공원 등 반려동물 관련 공간 100개소가 운영되어 있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함께 동행하기 위한 공공정책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3만 명이 사는 저희 달서구는 작년에 제가 설치한 1개의 배변 봉투함과 소변봉 이게 다입니다. 도시 공원과 산책길 등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과 소변봉을 설치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이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완화하고 청결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과 소변봉 설치 확대 및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리동, 송년 1동, 송년 2동, 본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달서 구민의 서대구역 이용 접근성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어려운 지역 경제에 지역 경제 성장 핵심 축이 될 서대구역이 착공, 개통 1년이 지났습니다. 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같은 경제, 산업, 문화, 교통을 살릴 초대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타 도시가 이루지 못한 명실상부한 지역 간 동서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었는지, 또한 오늘의 서대구역 변화와 이용에 있어서 불편, 애로사항은 없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으로 달서 구민의 서대구역 이용에 불편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 간격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의 불편을 들 수 있습니다. 서대구역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노선의 대폭 확충이 없어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달서구 상인동, 달서구 성서권, 달성군 주민들은 동대구역 이용이 오히려 서대구역 이용보다 더 편리한 것으로 느끼는 실정이며, 죽전 내거리에서 서대구역으로 가는 것도 긴 버스 배차 간격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KTX 셔틀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한 교통 서비스에 집중해 역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타 구 지역민과 달서 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
다른 교통수단보다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죽전 내거리에서 급행 8번과 서구 1-1 노선의 경우 약 20분 내외 긴 배차 간격으로 서대구역 이용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폭적인 버스 조정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서대구역 주차장은 총 220면에 불과해 고속열차 이용객이 당초 예상을 밑도는 상황에서도 주차장 혼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환승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며 서대구역이 동대구역과는 달리 대중교통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차량 이용 승객은 높아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동대구역과 기능적 차별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으로 차량 운전 시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 역사 주변에 주차할 수 없는 형편이고 열차 시간에 맞춰 주차할 수 없는 것이 큰 요인입니다. 자가용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일부 공간을 출퇴근용 주차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열차 정차 횟수가 매우 적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대구 역사의 약 300편에 비하면 서대구역의 경우 정차 횟수가 38편으로 서대구 역사가 개통된 후 지난 1년간 이용객이 13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인접한 구민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교통 접근성 강화로 달서 구민의 서대구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서대구역 인근 1km 이내 대구 염색공단, 서대구 산업단지, 달서천 하폐수 처리장, 상리 위생 처리장 등 서대구 산업 환경시설의 역한 복합 악취로 즐거워야 할 나들이가 숨을 쉬기 힘들 정도에서 대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서대구역 이용 시 지역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대구 방문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여러 논란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방치된 쓰레기를 두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서구민의 서대구역 이용 접근성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당면하는 달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서대구역 죽전 내거리, 볼리 내거리, 상인역을 잇는 교통 정설 논의와 함께 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대구권 교통광역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입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구시군위원회의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 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 용지에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세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변화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롯됩니다. 인가받은 보안 USB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만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에 USB 포트로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수검표에서 투표 용지까지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 차단입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그 상흔도 깊게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선거가 지리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몫임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서 이제 거리나 학원으로 이제 뺑뺑이 돌지 않고 아이들을 좀 학교에서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돼서 좀 부모들이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편하게 일하고 저녁 때 아이하고 좀 시간 같이 보낼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뭐 자살 라이브를 하는 청소년 얘기도 들었고 정치인을 찾아가서 돌로 폭행을 하는 청소년들 얘기도 들었거든요. 너무 방대한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자극적인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영향들을 미리 학교에서 먼저 교육을 시켜주고 청소년 규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꼼꼼히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입시 제도에 대한 이제 문제. 항상 뭐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학교와 이제 그 사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항상 접근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항상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정확하게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2024년 달촌예술창작 공간 제4기 입주작가 6인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입주작가는 신권호, 원예찬, 이향기, 장동호, 조현수, 현수화 등입니다. 이 작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개성 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하며 국내 미술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력과 왕성한 전시 활동으로 예술적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선정된 작가들은 2월 19일부터 10개월 동안 입주하여 창작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 작가들은 개별 스튜디오에서 창작하며 최대 연 500만 원 정도의 창작 지원금과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또한 프리뷰전, 타 지역 레지던시와의 교류전,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특별전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입주작가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희설 비올라 독주회가 오는 20일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경희설은 경북예술고와 계명대 관현악과에서 바이올린 실기 장학생으로 입학, 졸업했으며 독일 유학 중 비올라로 전공을 바꿔 마인츠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귀국 후 2019년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대구 콘서트, 기획연주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날 독주회에서는 피아니스트 김효준이 함께 에르네스트 블로흐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과 레베카 클라크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선보입니다. 경희설 비올라 독주회는 2월 20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도 주차난의 비상. 2024년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월 29일까지 공동주택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4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달서구는 아파트 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한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과를 통해 행위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단지 안의 도로, 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최대 80만 원을, 공동주택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2월 29일까지 보태미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대구교통공사와 용산역 광장 복합체육시설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2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용산역 남쪽 광장에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대구교통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남쪽 광장에 가족 단위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사업 설명과 현장 실사 등의 노력을 통하여 대구시 최초로 공공 하이로프를 설치하며 이와 함께 클라이밍장도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다사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다사랑 정담은 꾸러미 나눔 사업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다사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독거 어르신에게 떡국 키트 선물 세트를 전달하는 다사랑 정담은 꾸러미 나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나눔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다사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아 떡국 키트 선물 세트를 관내 독거 어르신 가구 50세대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등 명절을 앞두고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옥포 농협 백미 10kg 150호를 기탁한 소식입니다. 옥포 농협은 지난 1일 관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백미 10kg 150호를 옥포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김용 조합장은 올해도 직원들과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백미를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동참해주신 옥포농협 직원 및 조합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기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백원중 대구 달서구 중학교 최초 IB 월드스쿨 인증받아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 및 수업 참관 행사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건중학교는 대구 달서구 소재 중학교 최초로 IB MYP 과정 IB 월드스쿨로 공식 인증을 받아 지난 5일 오전 10시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 및 수업 참관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IB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에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비롯하여 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 참관, 인증 선포식, 현판 제막식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대건중은 2022년 7월 IB 후보학교로 선정되어 학교 교육 공동체가 IB 철학을 공유하여 국제교육의 표준을 충족하는 IB MYP 적용을 위한 학교 시스템 정비를 통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 교육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IB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방문단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면담 및 IB 월드스쿨 운영을 위한 요건 검토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16일 대건중은 IB 월드스쿨로 공식 인증 받았습니다. IB 인증 방문단 리더인 자일스 핀토는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서비스 러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립학교의 특징을 잘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혜란 교장은 IB 월드스쿨로 인증받기까지 함께한 교육 공동체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탐구와 성찰을 강조하는 IB 교육의 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인류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줄 아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이고 일본 자매학교 견학 및 홈스테이를 통한 일본 문화 체험 기회를 가진 소식입니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는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교감을 포함한 인솔교사 3명과 학생 20명이 자매학교인 히로시마 시립 호나이리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견학 및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구외고와 호나이리고는 2001년 자매결연을 맺고 20여 년간 서로의 학교를 방문하며 문화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교류 활동이 지난해 3월 단기 유학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대면으로 재개되면서 8월에는 일본 자매학교 한국문화연수단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제교류 학습활동에서는 일본 호나이리고 학생들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일대 탐방, 소란부시 및 동아리 공연을 비롯한 한일 학생 간의 교류, 서예 체험을 통한 PTA와의 교류 등을 통해 일본의 학교생활 문화를 알아보고 홈스테이를 하며 일본의 가정과 일상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국제교류 학습활동에 참여한 2학년 문서윤 학생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추모하는 시간이 뜻깊었고 홈스테이 활동을 통해 일본인 친구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특별한 우정을 쌓고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혜정 교장은 일본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다른 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이 높은 세계 시민의식을 갖추고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제교류 학습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7일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병행해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성서 용산시장에서는 구청장 및 구청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친근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달서구 이모티콘을 활용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청렴 보드판을 활용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여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감삼동은 지난 7일 가야축산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 사골떡국 밀키트 100인분을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일 대표는 2003년에 가야축산을 설립한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2022년에는 자랑스러운 달서구민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야축산은 어려운 청년들에게 정유 가공 기술을 전수하고 창업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달서구 내에서 정기적으로 정육을 기부하는 등 나눔 문화를 확산하며 달서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동안 동아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아두이노 미니 해커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교육 동아리인 두카미의 구원 6명이 멘토가 되어 관내 중학생 20명에게 아두이노를 활용한 코딩을 교육한 후 주제별 팀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발표까지 이어갔습니다. 각 팀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검색 빈도가 높은 부실공사, 가뭄, 지진, 고령화, 환경오염 등을 주제로 선정하고 주제별 원인을 분석한 후 아두이노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AI 기반 휴대폰이 출시되고 챗 GPT가 수업 리포트 작성에 상용화되는 사회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관련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풍읍 새마을회는 7일 오전 현풍천 일대에서 설맞이 환경정화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현풍읍 새마을회 회원 40여 명은 현풍천 일대의 재활용 폐기물, 대형 폐기물,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했습니다. 새마을회 회원들은 앞으로도 환경정화 운동을 계속 실시하여 깨끗한 현풍읍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꾸준한 활동을 다짐했으며 조양래 현풍읍장은 깨끗하고 청결한 현풍읍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